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돼 오는 2033년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익산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36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익산역이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서해선까지 아우르게 돼 수요가 크게 늘어 확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신동진벼 의존도가 70%가 넘어 퇴출 방침에 반발했던 군산 농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2026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18개 고사장에서 5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시험은 가족과 후배들의 응원 속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3년에 개통되면 익산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36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익산역이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서해선까지 아우르게 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시설 개선을 넘어 확장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사업비 1조 5,859억을 들여 군산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km의 단선 철도를 구축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쯤 착공되면 5년 후에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새 정거장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수변도시, 신항만 등 7개가 신축됩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전라선과 호남선이 연결된 익산역을 통해 여객과 화물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 노선은 익산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전동 열차로 36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거든요. 13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익산역 확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8년까지 익산역 시설 개선에 48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여객 수요를 1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확정 고시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면 이보다 4배가 넘는 77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익산시도서해선과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연결되면 익산역 이용객은 연간 68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역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현재보다 4배가량 늘어난만 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선상 역사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인입철도 기본고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익산역 확장해야 되는 당위성에 하나의 몫을 하는 거고. 2030년에 들어서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익산역. 시설 개선을 넘어 역사 확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가 종료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집행정지 추가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환경단체 측은 공항시설법과 공항소음방지법 등 관련 법규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수많은 요소를 가정하고 있어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리를 종결한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되면 서울시 경기장 9곳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전북도의 경기장 사용 요청을 받아들여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 등 주요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9개 경기장에서 육상과 농구, 배구, 축구 등 8개 종목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서울과의 연대로 기존 경기시설을 활용해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군산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 매출이 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는 10월 말 기준 배달의 명수 매출이 40억 원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50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와 소비자 참여형 프로모션 등으로 앱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40억 원 매출로 가맹점은 6억 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원광대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는 내년 통합원광대 출범에 맞춰 융복합 글로컬 보건의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간호학과는 2008년에 개설된 이후 17년 만에 단과대학으로 승격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정례회가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32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상임위별로 이뤄집니다. 국립군산대 총장 선거가 다음 달 3일 치러집니다.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투표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선거인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69%, 직원 22%, 조교 2%, 학생 7%로 결정됐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18일부터 이틀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군산은 신동진벼 의존도가 70%가 넘어 퇴출 방침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거센 논란 속에 정부가 퇴출 방침을 거두면서 군산의 농가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갓 수확한 신동진 벼가 회연농협 미곡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벼는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군산의 대표 브랜드 쌀인 옥토진미로 탄생합니다. 옥토진미는 윤기가 좋고 식감이 뛰어나며 다른 품종보다 쌀알이 1.4배가량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도 품질과 맛, 잔류농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북 대표 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옥토진미는 이제 품종을 신동진 단일 품종으로 만든 쌀인데요. 이제 신동진이라는 종자가 기존의 쌀보다 약 1.4배 정도 큰 걸로 만들어져서 찰기도 좋고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식 시장에서 저희 옥토진미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하지만 2년 전 정부는 쌀 재고량이 넘친다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퇴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종자 공급을 중단하고 대신 신동진1이라는 새 품종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의 경우 전체 벼 재배 면적 1,700여 헥타르 가운데 77% 이상이 신동진 품종에 의존하고 있고 전북은 점유율이 53%에 달해 농가의 반발은 거세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농식품부가 퇴출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재검토 의사를 밝힌 뒤 공식적으로 중단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입니다. 다만 신동진과 신동진2를 함께 사용할지 공공비 충미 매입 대상에 포함할지 등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전북도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7년 이후에는 한동안은 신동진과 신동진1이 병행해서 공급되는 구조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닌 거고, 네. 이제 전북도랑 이제 종자원이랑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좀 보완할 사항들, 그다음에 이제 좀 준비 사항들 이런 거를 좀 더 협의하고 이제 최종 12월 중에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철회 방침에 군산의 농가들은 한시름 났습니다. 신동진 벼가 퇴출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계속 재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신동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준다면 농가들이 굉장히 환영을 할 것이라고. 현재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신동진만큼 품질이 좋고 소비자 선호가 좋은 품종을 저희는 현재는 못 찾았기 때문에 신동진을 계속 재배하려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신동진 벼. 퇴출 방침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농가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환경계 성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경유차 등은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현재까지 미납한 차량은 14,700여 대입니다. 이들 차량이 미납한 금액은 7억 5,800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차량 소유주에게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 지역 파크 골프장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익산시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시설 관리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1, 2구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을 19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시민의 이용료는 1회에 3,000원, 월 이용권은 2만 원, 연간 이용권은 10만 원 등입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감면 대상자는 절반 수준의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도내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10년 만에 1.6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로 지난 2014년 31.5세와 비교하면 1.6세 높아졌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출산 연령 33.7세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한편 도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보다는 높지만 도단위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시민 참여형 디자인 랩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서초구처럼 익산의 주요 광장과 상권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절형 생활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공공 디자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상인, 청년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디자인 랩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청 박지수 주무관이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성과를 인정받아 9급에서 8급으로 특별 승진했습니다. 박 주무관은 군산시 공식 SNS에 직접 출연해 지역 정책과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홍보 영상은 조회수 700만 회를 넘겼고 박 주무관이 출연한 영상의 전체 누적 조회수는 1,400만 회에 달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18개 고사장에서 5천여 명이 응시했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교문 앞은 긴장과 응원으로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익산의 한 고사장,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을 태운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선생님과 후배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네, 선배님들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희 여기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선배님들 화이팅! 찹쌀떡을 나눠주기도 하고 잘할 수 있다며 안아주기도 합니다. 차분하게 잘하고. 네. 아이를 마중 나온 부모는 초등학교에 처음 보내던 날처럼 긴장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20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오늘 하루가 되는구나.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떨려요. 떨리고 살짝 처음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살짝 좀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에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다들 긴장한 만큼 열심히 준비한 걸 테니까 다들 떨지 마시고 준비한 만큼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이번 수능에는 익산 9개 고사장에서 2,677명, 군산 9개 고사장에서 2,514명의 모두 5,191명의 수험생들이 응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수능은 국어, 수학 영역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됐으며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신청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성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해경이 어청도 인근 중국어선 침몰 사고에 대한 집중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사흘째인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마무리하고 경비 병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일부터 사흘 동안 사고 해역 주변 30km 반경을 수색했지만 실종자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침몰한 사고 선박은 공해상에서 난 사고일 경우 인양이나 구조 의무가 없는 만큼 선박을 인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익산 황등에서 주유 탱크 차량이 인근 논으로 넘어졌습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익산 황등면의 한 도로에서 3.5톤 주유 탱크 차량이 5m 아래 논으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류 누출 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캄보디아 관련 실종 의심 신고 9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9건 모두 신변 안전은 확인됐고 미입국자 5명 가운데 3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관련성이 드러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3명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착용한 뒤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한 금은방에서 30돈짜리 금팔찌를 착용해 보겠다며 건넨 뒤 달아난 2명이 스스로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일당 4명 중 2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먼저 붙잡혔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3일 진행된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구 도의원은 행사가 종료된 지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사업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초 32개국 2,500명으로 참가국과 참가 인원을 보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900명가량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선한희 도의원은 나이지리아와 방글라데시 등 일부 참가 국가에 대해 불법 체류국 집중관리라고 표현하는 등 비인권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 인피 출신인 죽봉 고용집 선생을 조명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군산대 황룡문화관에서 열린 제5회 죽봉 고용집 학술 세미나에서는 고용집 선생 업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 문장가로 알려진 고용집 선생의 죽봉집은 한시와 수필, 상소문 등이 수록돼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에서는 죽봉 고용집 선생 기념사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제10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원서를 받고 서류 전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공연 때 객원지휘 검증을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응시 자격은 국내외 4년제 음악 관련 전공학과 졸업자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국공립 시립합창단 지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익산의 명소를 자전거로 달리는 미륵사지 메디 오픈도 대회가 오는 15일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1,4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미륵사지부터 왕궁리 유적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95.7km의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대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구간별로 일시적인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원광대 마한백제 문화연구소가 고도익산의 정책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를 엽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8일 고도 한눈의 세계유산센터에서 열립니다. 대회에는 정재윤 공주대 교수와 최완규 원광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백제왕도와 익산, 조사성과 가치 확산을 주제로 발굴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가는 현장 등록이나 유튜브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광대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내 건강한 주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왕곡면에 위치한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익산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입주자 대표는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해물나라가 관내 환경정화에 힘쓰고 있는 산소연안 봉사단 30명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주의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해물나라는 공단대로에 위치한 해산물 전문점으로 주로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한 조개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맛집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4도, 익산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도에서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7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1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